200억의 비밀 그날 밤의 진실. 2004년 3월 15일 새벽 2시 47분. 한국증권 본사 19층 기획팀 사무실에는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모니터에 푸른 빛이 이민수 26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에는 끔찍한 진실이 펼쳐져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의 손은 마우스를 쥔 채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 발견한 파일들은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한국증권의 부사장 정태욱이 지난 5년간 고객들의 투자금 380억 원을 빼돌린 증거가 담겨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돈이 정치권 인사들과 검찰, 경찰 고위층에게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사랑해요.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방 책상 서랍맨 아래 이중 바닥을 확인해 보세요. 20년 후에. 꼭 20년 후에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민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민수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가 몰래 모아둔 비트코인 100개. 당시만 해도 개당 500원 정도의 가치였지만 그는 확신했다. 언젠가 이것이 어머니를 구원할 거라고. 새벽 3시 민수는 사무실을 나섰다. 그것이 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인 마지막이었다. 2004년 3월 16일 새벽 4시. 여보세요? 네? 네? 사고라고요? 김순자 52는 잠결에 받은 전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아들 민수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중태라는 소식이었다. 아니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순자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는 그녀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숨을 거두었다. 아들아. 엄마가 왔다. 민수야. 순자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다. 20년 넘게 파출부로 일하며 힘들게 키운 아들이 이제 막 제 인생을 시작하려던 아들이 이렇게 떠나다니. 경찰의 설명은 간단했다. 새벽에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즉사했다는 것. 가해자는 도주했고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2004년 3월 20일 민수의 장례식. 순자야 힘내. 민수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웃들의 위로 속에서 순자는 아들을 땅에 묻었다. 장례 비용만 해도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민수가 다니던 한국증권에서는 조의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어머니 민수씨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인사팀장의 말이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그저 형식적인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장례를 마친 후 순자는 민수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증권 관련 서적들과 노트들이 가득했다. 그중 하나를 펼쳐보니 민수의 필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비트코인. 새로운 화폐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다. 그때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맨 아래 서랍에 이중 바닥이 있었던 것이다. 그 안에서 USB 하나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민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에게. 2024년 3월 15일 이후에만 열어보세요. 2024년? 20년 후라고?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며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잠시 순자는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민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용돈을 보태주곤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4곳을 돌며 청소 일을 했다. 새벽 5시 8시 강남의 한 대기업 사무실 청소. 오전 9시 12시 부유한 가정집 파출부. 오후 1시 5시 동네 식당 설거지와 청소. 저녁 6시 집지 마트 야간 청소. 하루 벌이는 4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 정도였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8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다. 첫 번째 해 2004년. 민수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매일 밤 순자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리운지를. 아들이 다니던 한국증권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며 연락을 끊었다.
뺑소니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다섯 번째 해 2008년. 순자야,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민수도 그걸 원할 거야. 이웃집 할머니 박영희 75의 말이었다. 순자보다 20살 많은 할머니였지만 남편과 아들을 모두 일찍 잃고 혼자 살아온 분이었다. 영희 언니, 전 아직 못 보내겠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살아야지. 죽은 자는 죽은 거고 산 자는 살아야 하는 거야. 영희 할머니의 말은 옳았지만 순자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열 번째 해 2014년. 순자는 60대에 접어들었다. 20년간 파출부로 일한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고 허리 디스크로 오래 서 있기 어려워졌다.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다. 병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했으니까.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늙어가는데 넌 영원히 26살 그대로구나. 영정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15번째 해 2019년. 순자에게 큰 일이 생겼다. 새벽에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것이다. 병원에서는 6주간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 이제 어떻게 살지. 일을 못하면 수입이 없었다. 다행히 그동안 알고 지내던 가정집에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다른 일들은 모두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다. 깁스를 푼 후 순자는 예전보다 적은 일자리로 만족해야 했다. 수입도 절반으로 줄었다. 20번째 해가 가까워오다 2023년. 이제 곧 20년이네. 순자는 민수의 서랍에 넣어둔 편지를 생각했다. 2024년 3월 15일. 아들이 죽은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었다. 도대체 민수는 왜 20년 후라고 했을까? 그동안 궁금했지만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며 참아왔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 2024년 1월. 순자는 몸이 더욱 안 좋아졌다. 만성 피로와 관절염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다. 어느 날 TV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1천만 원 정도였는데. 비트코인? 순자는 민수의 노트에 적혀 있던 그 단어를 기억해냈다. 혹시 싶어 컴퓨터로 비트코인에 대해 검색해봤다. 디지털 화폐. 2009년에 시작되어 초기에는 몇백 원. 순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민수가 말했던 그것이 이거였을까? 2024년 3월 14일 마이너스 운명의 전날.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민수가 죽은 지 정확히 20년. 그리고 편지를 열어볼 수 있는 날이었다. 민수야, 너는 도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거니?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난 순자는 평소와 같이 일을 나갔다. 하지만 마음은 집에 있는 편지에 가 있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6시.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방 문을 열었다.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온 방. 책상 서랍 맨 아래의 이중바닥. 민수야. 이제 열어봐도 되는 거지? 편지 봉투를 꺼내 들고 천천히 뜯어보았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정확히 20년이 지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엄마, 저는 한국증권에서 끔찍한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부사장 정태욱이 5년간 고객들의 투자금 380억 원을 횡령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돈이 정치권과 사법부의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폭로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저를 막으려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엄마, 저는 준비했어요. USB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래 모아둔 비트코인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이건 새로운 형태의 화폐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지만 20년 후에는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될 거예요. USB 안의 지갑에는 1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 있습니다. 암호는 엄마 생일이에요. 525. 엄마, 이 돈으로 편히 사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을지라도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항상 사랑합니다. 아들 민수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민수야. 그럼 너는 정말로.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다. USB를 꽂고 암호 525를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민수가 말한 그대로였다.
비트코인 지갑과 각종 문서들. 그리고 동영상 파일 하나. 엄마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 MP4. 순자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에 민수의 모습이 나타났다.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제가 이미 죽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20년이 지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한국증권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어요. 부사장 정태욱과 그의 일당들이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정치권과 사법부까지 매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폭로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마 그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엄마, USB 안에 비트코인 지갑이 있어요. 100개의 비트코인이요. 지금은 5만 원 정도의 가치지만 20년 후에는 엄마가 평생 편히 살 수 있을 만큼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사고가 아닐 거예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어요. 영상이 끝났다. 순자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울었다. 민수야. 정말로 그런 일이었구나. 순자는 비트코인 지갑을 확인해 봤다. 정말로 1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니 8천만 원. 100개면 80억? 순자는 믿을 수 없었다. 80억 원. 평생 파출부로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수가 남긴 진실이었다. 순자는 민수가 남긴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다. 한글로 된 문서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대충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증권 횡령 증거자료. HWP 1. 정태욱 부사장의 계좌 이체 내역. 2000년 2004년 총 380억 원 유용. 페이퍼 컴퍼니 12개 설립하여 자금 세탁. 주요 정치인과 검찰 고위직 로비 자금 제공. 2. 주요 로비 대상. 김 국회의원 50억 원. 박 검찰총장 30억 원. 이 경찰청장 20억 원. 기타 공무원 및 언론인 150억 원. 3. 로비 목적. 증권 관련 법안 통과 방해. 금융감독원 감사 무마. 언론 보도 통제. 녹음 파일들. 민수는 정태욱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두었다. 순자는 이어폰을 끼고 들어봤다. 민수야,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부장님,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고객들 돈을. 고객들 돈?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벌어준 수익이지. 그리고 넌 이미 공범이야. 내가 만든 보고서로 우리가 일을 진행했거든. 저는 몰랐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런 용도로.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 넌 이미 한 배에 탔어. 조용히 있으면 너도 좋은 대접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입을 연다면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야. 충고지.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 녹음이 끝났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고 당일 마지막 메모. TXT. 2004년 3월 15일 새벽 3시. 오늘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정태욱의 비리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건 단순히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과 사법부까지 연루된 거대한 비리 조직이다.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이 돈은 서민들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다. 그들의 꿈과 희망이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USB가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다. 엄마 미안해요. 더 효도하고 싶었는데. 순자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로 화면이 흐려졌다. 뺑소니 사건의 진실. 순자는 민수가 남긴 자료들을 계속 살펴봤다. 그중 사건 당일 CCTV 분석. MP4라는 파일을 발견했다. 영상을 재생해보니 한국증권 주변 CCTV 영상이었다. 민수가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사고 당일 새벽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새벽 3시 30분 민수가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 새벽 3시 45분 검은색 BMW가 나타나더니 민수를 뒤따라가는 모습. 새벽 3시 52분 사고 지점 근처에서 BMW가 속도를 높이는 모습. 이건 고의였구나. 순자는 번호판을 확인해봤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다. 서울시 미바 4578. 민수는 이 번호판의 주인도 조사해뒀다. HWP. 차량 번호 서울시 미바 4578.
소유주 정진우 23세. 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해시태그. 부 정태욱 한국증권 부사장. 순자의 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수를 죽인 것은 다름 아닌 정태욱의 아들이었다. 사고 은폐 과정. HWP. 민수는 사고 이후의 은폐 과정까지 예상하고 기록해뒀다. 1. 사고 즉시 현장 증거 인멸. 2. 담당 경찰관 매수박 경위. 3. 목격자 진술 조작. 4. CCTV 영상 삭제 또는 조작. 5. 부검 결과 조작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 예상 시나리오 음주운전 뺑소니로 발표하되 가해자는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길 것. 민수의 예상은 정확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었다. 순자는 인터넷으로 정태욱과 그 일당들의 현재 상황을 검색해봤다. 정태욱 현재 대한투자증권 회장, 국회의원 3선. 정진우 현재 대한투자증권 상무 아버지의 후계자로 활동. 김현재 국정기획위원장. 박 현재 변호사로 활동. 모두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민수를 죽이고 20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아온 것이다. 순자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게들을. 내 아들을 죽이고. 하지만 곧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미 20년이 지났다. 공소시효도 지났을 것이고 증거들도 은폐되었을 것이다.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다. 80억 원이라는 거액도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었다. 민수야. 엄마가 너의 원수들을 다 찾아서. 하지만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렇다면 사적 복수? 순자는 인터넷으로 복수 대행 업체까지 검색해봤다.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존재했다. 80억이면 충분할 거야. 하지만 순자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평생 선량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복수는 너무 무거운 선택이었다. 그럼 언론에 제보하면 어떨까? 순자는 민수가 남긴 자료들을 정리해서 여러 언론사에 제보해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이미 20년 전 일이고요.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정태욱 의원은 여당의 핵심 인물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확실한 증거요? 이게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고요? 어머니, 이 자료들이 조작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더구나 고인이 된 아들분이 남긴 것이라.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언론조차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돈으로라도. 순자는 80억 원의 위력을 생각해봤다. 이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사립탐정을 쓰고 정치인들을 매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엄마,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아져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수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니? 그날 저녁 순자는 이웃집 영희 할머니를 찾아갔다. 20년 동안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분이었다. 영희 언니. 어머 순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순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수의 죽음의 진실, 80억 원의 비트코인, 그리고 자신의 고민까지. 영희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순자야. 참 힘든 일을 겪었구나. 언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를 해야 할까요? 복수라. 그게 민수가 원하는 일일까? 그럼 이대로 두라고요? 내 아들을 죽인 놈들이 떵떵거리며 사는데. 영희 할머니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영희 할머니의 과거. 나도 너처럼 복수를 생각해본 적이 있어. 우리 아들 기억하지? 군대에서 선임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 할머니의 아들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때 나도 복수하고 싶었어. 그 선임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지. 하지만 복수한다고 내 아들이 돌아올까? 하지만 언니.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 끝이 없어. 그보다는 내 아들이 원했던 세상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영희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생각에 잠겼다. 민수가 원했던 세상은 뭐였을까? 그건 순자가 제일 잘 알겠지. 순자는 집에 돌아와 민수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다. 20년 전 아들이 무엇을 꿈꿨는지 다시 읽어보고 싶었다. 2003년 12월 25일.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엄마는 일하러 나가셨다. 미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내가 빨리 성공해서 엄마가 일 안 하게 해드리고 싶다. 하지만 성공이 뭘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일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성공일까? 회사에서 보니까 돈만 쫓는 사람들이 참 많다. 고객들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2004년 1월 15일. 오늘 부장님이 이상한 제안을 하셨다. 민수야, 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정의감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 하지만 정의감 없이는 뭘 위해 살아가는 걸까? 돈? 권력? 그런 게 진짜 행복일까? 나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서민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2004년 2월 14일. 오늘 거리에서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는데 넘어지실 뻔했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 젊은이야, 내가 천사구나. 천사라니.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기분이 참 좋았다.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덮었다. 민수야. 너는 그런 아이였구나. 순자는 결심했다. 복수가 아닌 민수가 원했던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80억 원을 어떻게 써야 민수가 기뻐할까? 순자는 민수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다.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싶었다. 서민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천사 같은 마음. 그래. 이 돈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순자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건 영희 할머니였다. 20년 동안 자신을 위로해준 고마운 분이었다. 언니, 이거 받으세요. 순자는 영희 할머니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병원비요. 언니 무릎 수술 받으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어머 순자야. 이런 돈을 어디서.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엄마를 위해 준비해둔 돈이에요.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순자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순자가 20년 동안 파출부로 일했던 강남의 한 대기업. 그곳의 청소부 아주머니들은 모두 순자와 비슷한 처지였다. 언니들, 이거 나눠 가져요. 순자는 청소부 아주머니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 나눠줬다. 순자야, 이게 뭐야? 너 로또 당첨됐나? 비슷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에요. 그래도 이런 돈을 우리가 받아도 돼? 받으세요. 우리 다 고생하고 살잖아요. 순자는 동네의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다녔다. 홀어머니로 고생하는 집, 병든 가족을 돌보는 집,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 이거 쌀이랑 생필품이에요. 그냥 받으세요. 아니에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제발 받으세요. 저도 도움받고 살아왔거든요. 순자는 한 달 동안 5억 원을 기부했다. 큰 단체가 아닌 정말 어려운 개인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순자네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더라.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을까? 혹시 보험금인가?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순자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신문사 김 기자입니다. 김순자 씨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요즘 동네에서 익명으로 기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순자는 당황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특별한 일도 아니고.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순자는 인터뷰에 응했다. 하지만 민수의 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기부를 하게 되셨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20년 전에 죽은 아들이 조금 준비해둔 게 있어서요. 아들분이요? 순자는 민수에 대해 간단히 얘기했다. 물론 진실은 숨기고 단지 성실한 회사원이었다고만 했다. 기사가 나간 후 동대문 신문에 순자의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20년 전 아들 잃은 파출부 할머니의 기적 같은 나눔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순자에게 더 많은 연락이 왔다. 할머니, 저희 아이가 백혈병인데 치료비가.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할머니, 화재로 집이 타버려서.
순자는 가능한 모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다. 하지만 80억 원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순자는 이미 70억 원을 기부했다. 남은 건 10억 원 정도.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민수야,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순자 씨 댁 맞나요? 서울지검 수사관 박정우입니다. 네? 검찰에서요? 네. 한국증권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면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검찰 면담. 김순자 씨, 20년 전 돌아가신 아들분이 한국증권에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아들분께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남기신 게 있나요? 순자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최근에 한국증권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있었다는. 누가 제보를? 익명 제보입니다. 그런데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혹시 아들분께서? 순자는 고민에 빠졌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일까? 결정적 순간. 검사님. 사실은. 순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수가 남긴 USB, 비트코인,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까지. 박정호 수사관은 점점 놀란 표정이 되었다. 이런 엄청난 자료가 있었다니. 하지만 이미 20년이 지났는데 소용이 있을까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수사 개시. 박정호 수사관이 민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놀라웠다. 김순자 씨, 이 자료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태욱과 그 일당들이 지금도 비슷한 수법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요. 20년 전 자료가 현재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민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건가요? 네. 아들분의 희생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습니다. 검찰은 민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증권에 대한 전격 수사에 나섰다. 20년이 지났지만 비리의 패턴은 여전했다. 정태욱은 현재 대한투자증권 회장이자 국회의원이었지만 여전히 같은 수법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정태욱 회장 긴급 체포. 20년간 계속된 대규모 금융 비리 드러나 고객 투자금 수천억 원 유용 의혹. 연일 언론에 특종 기사가 터져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정태욱의 아들 정진우가 갑자기 자백하고 나선 것이다. 20년 전 제가 이민수 씨를. 정진우는 검찰에서 모든 것을 실토했다.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이민수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그래서 고의로 차로 쳤다는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협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음주운전으로 고의로 쳤다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어요. 이민수 씨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정진우의 자백으로 정태욱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다. 20년간 총 3천억 원 횡령, 정치권 로비 1천억 원, 살인 교사 및 증거인멸.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태욱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민수가 남긴 증거들은 완벽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순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인석에는 정태욱과 정진우 부자가 앉아 있었다. 증인은 고인 이민수 씨의 어머니 김순자 씨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제 아들은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어요. 남을 돕는 걸 좋아했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 아들분이 이런 비리를 발견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겠죠.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순자는 정태욱을 똑바로 쳐다봤다. 20년 동안 제 아들의 원수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걸 지켜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다. 지금은 미안해요. 네? 그분들이 미안해요. 20년 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법정이 조용해졌다. 정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남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깨달았어요. 복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그게 뭔가요? 사랑이요. 나눔이요. 제 아들이 정말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이었어요. 순자는 피고인석을 다시 쳐다봤다. 정진우 씨 20년 동안 힘들었죠?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돼요. 정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피고인 정태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정진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다른 공범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20년 만에 민수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다. 접견실에서의 만남. 판결이 내려진 후 순자는 교도소 접견실을 찾았다. 어머님, 왜 저를 만나시려고? 정진우는 유리창 너머로 순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너를 용서하려고. 용서요? 응. 20년 동안 괴로웠지?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돼. 정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가 하늘에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 알겠니? 어머님, 저는 괜찮아. 다 괜찮아. 순자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다. 그것이 민수가 원하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또 다른 기적. 재판이 끝난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김순자 씨,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보상금이요? 네. 아들분이 제공한 자료로 국고손실 3천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중 10%인 300억 원을 제보자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순자는 기절할 뻔했다. 300억 원이라니.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마땅히 받으셔야 할 돈입니다. 아들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거든요. 300억 원. 순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을요? 네. 정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가족을 돕는 재단을요. 이민수 정의재단 설립. 순자는 300억 원을 모두 투입해서 이민수 정의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정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유가족 지원. 부정부패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청소년 정의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법률 지원. 민수야, 이제 내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는 의외의 사람이었다. 정진우의 아내와 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순자는 재단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님, 저희 가족까지. 정진우의 아내 김미영 45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가족이야. 민수도 그걸 원할 거야. 순자의 마음은 정말로 넓었다. 1년 후 이민수 정의재단은 벌써 100개 가정을 도왔다. 부정부패를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 가족들, 양심 고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직원들,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피해를 본 시민들. 순자는 더 이상 파출부가 아니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던 정진우는 1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민수의 무덤이었다. 민수 형.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진우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저는 정말 죄송해요. 20년 동안 매일 형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야. 돌아보니 순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 민수한테 인사했니? 네. 하지만 제가 감히. 민수는 너를 이미 용서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을 보고 살아. 너도 민수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 어머니. 저 같은 죄인이. 죄인이 아니야. 그냥 실수한 사람이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순자는 정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재단에서 일해볼래? 네. 민수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야. 너도 함께하면 민수가 기뻐할 거야. 정진우는 이민수 정의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정진우 씨가 부패 신고자들 상담을 정말 잘해주세요. 직원들의 평가였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봐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진우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 순자와 함께 고생했던 영희 할머니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무릎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고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순자야, 참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해내다니. 언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20년 동안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그때는 내가 너를 위로했지만 지금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구나. 이민수 정의재단은 2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500가정 지원. 부패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 200명 참여. 청소년 정의교육 10만 명 수료. 무료 법률 상담 5,000건.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아들 잃은 할머니가 만든 기적.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이민수 정의재단, 사회정의 실현의 새로운 모델. 순자는 국민포장을 받게 되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순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김순자 씨는 개인적 슬픔을 사회적 희망으로 승화시키신 분입니다. 대통령의 치사였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신 공로가 큽니다. 순자는 상을 받으며 민수를 생각했다. 민수야,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3년 후 2027년 3월 15일. 민수가 죽은 지 23년이 되는 날이었다. 순자는 민수의 무덤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재단 직원들, 영희 할머니, 정진우 가족,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였다. 민수야, 이 사람들 다 내가 도운 사람들이야. 순자는 민수의 묵비에 손을 올렸다. 내가 꿈꿨던 세상, 엄마가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 묘비 앞에는 수많은 꽃다발과 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민수 형님, 저는 형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민수 씨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을 구해주셔서. 민수 오빠가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갈게요. 그날 저녁, 정진우가 순자를 찾아왔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자는 놀랐다. 결혼을? 누구랑?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김민정 씨예요. 아시죠? 김민정은 재단의 법무팀장이었다. 젊은 변호사로 정의감이 강한 여성이었다. 그 여자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도? 네. 처음에는 저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정진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면 결혼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민수라고 짓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라. 민수도 기뻐할 거야. 정진우와 김민정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순자는 정진우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었다. 정진우의 생부모는 모두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우야,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니. 평생 감사하며 살겠어요. 결혼식 축사에서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봅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던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민수가 꿈꿨던 세상입니다. 하객들은 모두 감동했다. 5년 후 정진우와 민정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약속대로 민수였다. 할머니, 민수가 웃어요. 정진우는 아기를 안고 순자에게 보여주었다. 참 예쁘구나. 우리 민수를 닮았네. 순자는 아기 민수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23년 전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다. 민수야, 이번에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민수 정의재단은 이제 전국구 재단이 되었다. 서울 본부 외에 부산, 대구, 광주에도 지부가 생겼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의 이민수 재단을 벤치마킹하고 싶다. 일본과 대만에서 방문단이 왔다. 순자는 해외 강연도 다니게 되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만 용서는 희망을 낳습니다. 순자의 강연은 어디서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년 후 순자는 이제 82세가 되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재단 일에 대한 열정도 여전했다. 할머니, 오늘 신청자가 10명이나 되네요. 재단 직원이 보고했다. 그래? 그럼 다 도와줘야지. 하지만 예산이. 걱정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순자는 언제나 낙관적이었다. 그리고 항상 방법을 찾았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10년 전 순자가 조금 남겨뒀던 비트코인 10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엄청난 가치로 올랐던 것이다. 할머니, 비트코인 가격이 10억 원을 넘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진 10개는 100억 원이에요. 또다시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었다. 순자는 이 돈도 당연히 재단에 기부했다. 정진우의 아들 민수는 이제 10살이 되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다.
할머니, 저도 커서 재단 일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해. 저는 할머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하고 싶어요. 어린 민수의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순자는 80세에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200억의 비밀 복수보다 위대한 사랑이었다. 나는 평범한 파출부였다. 아들을 일찍 잃고 20년을 눈물로 살았다. 하지만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80억 원도 300억 원도 모두 사라졌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 돈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웃을 수 있었으니까. 복수는 쉽다. 하지만 용서는 어렵다. 그러나 용서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 회고록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쇄는 당연히 재단에 기부되었다. 2034년 어버이날, 순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어머니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에서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최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아들을 사랑한 평범한 엄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셨잖아요. 세상을 바꾼 건 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그저 시작만 했을 뿐이에요. 순자가 85세가 되던 해, 정부에서 이민수법을 제정했다. 부정부패 신고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법이었다. 할머니 민수 형님의 이름이 법 이름이 되었어요. 정진우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 민수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야, 내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순자는 87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임종을 지킨 것은 정진우 가족과 재단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15세가 된 손자 민수가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할머니는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순자의 마지막 말이었다. 순자의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정치인들,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 김순자 여사는 우리 시대의 성인이었습니다.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한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의 유산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순자의 유언장에는 뜻밖의 내용이 있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이민수 정의재단에 기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정진우에게 재단 이사장 자리를 물려주세요. 그가 진정으로 민수의 뜻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자 민수가 성인이 되면 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사랑은 대를 이어 흘러갑니다. 정진우는 순자의 뒤를 이어 재단 이사장이 되었다. 첫 취임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23년 전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가 저를 변화시켰고 오늘의 제가 있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2059년 손자 민수는 35세가 되어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이 되었다. 그는 할머니 순자와 첫 번째 민수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했다. 할머니, 첫 번째 민수 삼촌, 잘 지내고 계시죠? 젊은 민수는 매년 두 무덤을 찾아 인사를 드렸다. 저희가 할머니와 삼촌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민수 정의재단은 이제 전 세계 5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순자의 이야기는 영화와 소설, 뮤지컬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복수보다 위대한 사랑. 용서에서 피어나는 희망. 한 어머니의 선택이 바꾼 세상. 순자의 이야기는 인류의 영원한 유산이 되었다. 민수가 20년 전 일기에 썼던 말들이 현실이 되었다. 성공이 뭘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일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성공일까? 나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민수의 꿈은 어머니 순자의 손을 통해, 그리고 정진우와 손자 민수의 손을 통해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90세가 된 정진우가 민수의 무덤을 찾았다. 옆에는 60세가 된 손자 민수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였다. 민수 형님, 60년이 지났네요. 정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형님이 남긴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무덤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꽃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편지들. 민수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습니다. 정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처럼 저도 용서를 배웠습니다. 200억의 비밀이 200만 명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진우는 마지막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형님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큰 사랑으로 바꿔주셔서.
하늘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민수와 순자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진정한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다. 이 소설은 복수보다 위대한 사랑, 미움보다 강한 용서의 힘을 보여줍니다. 한 어머니의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200억이라는 거액도 복수라는 유혹도 이겨낸 순자의 사랑은 결국 그보다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선행으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